안녕하세요. 네, FIT 원장 유일한입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해서 좀 서로 좀 표정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불금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난린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일단은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입시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재고하고 이제 대입하고 두 개 다 이제 연결지어서 방향성 잡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에 앞서서 조금 뭐랄까 이제 제가 이제 Q&A에도 실제로 내용들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 반응성에 대한 것도 실제로 얘기를 좀 넣었는데, 사실 인재상 관련된 그림을 하나 좀 사례를 들어서 그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관련된 이제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키워드 먼저 드리면 입시 뭐 대입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들 자제분들 그 중학교 1학년 이하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대입 때 변화가 좀 많은 거 아시죠? 일단 수능이 기본적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기본적으로 도입되고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도입된다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내용물을 그 안에다 기재하는 형태로 평가를 대체하게 되는 형태 상황이 된다는 것도 아실 거고, 경험은 해보셨지만은 그게 작동이 될까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평가 요소들을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준비가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역량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선생님이 실제 써주는 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슷하게 쓰는 거 아니야? 그걸 감지해낼 수 있는 형태의 장치들도 사실 현재 갖고 있고요. 2000년도부터 실제로 입학사정 과제를 이제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맥락이 이제 같이 이어지는 게 영재학교예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총 모집 인원수가 서울대보다 작죠. 규모가 상당히 작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굳이 영재고 갈 필요 있나? 그러려면 KMO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루트의 고민도 사실 있겠지만, 우선 큰 틀에서 영재학교라는 그림만 보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 선발을 할 때 실제로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추출한다라는 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실제로 어머님들한테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교육 영향평가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서울과학고 입시에서 질문이 뭐였었냐면, 이제 구술 질문이 뭐였었냐면, 인생에서 공부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너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은 사실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의 경험치를 지도하는 거지.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얘기 한 걸음 한 걸음 들으실수록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이거 멘탈 터진다.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어머님들께서 멘탈이 터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요소를 가미시켜야 얘가 그런 애가 되지? 이제 우선 그걸 증폭을 시켜볼게요. 이런 아이가 우리 아이였으면 어떨까, 이제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 계신 어머님들 계시죠? 그죠? 여자친구만 있는 사람보다도 남자친구 한 명 정도는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게임이죠. 중간고사 끝났어요. 중간고사 끝났는데, 세워라 내워라 게임을 해요. 학원 가? 아니, 오늘은 쉬는 날이야. 시험이 끝났잖아. 막 실제 놀고 있는데 막 닥달래요. 그러다가 차라리 그럴 거면 설거지해. 게임하지 말고 설거지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도 부려보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엄마를 쓱 쳐다보면서, 엄마 정치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것 같잖아요. 너 정치가 뭔지는 알아? 갑자기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 근데 그게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랑 나랑 둘이 있지. 사회적이지. 그리고 실제로 엄마는 나의 실제 후견인이잖아. 투자자지. 내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 맞지? 근데 그걸 갈등하고 있잖아. 난 게임하고 싶고 엄마는 실제로 설거지 하려며. 그걸 조정하고 있잖아. 그럼 정치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 미우면서도 이쁘죠.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그때 하시는 말씀은 그 말 나오잖아요. 키가 돈 들여놨더니 싸가지 없이 이제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딱 느낌이 뭐냐면, 뒤를 돌면서 뿌듯함이라는 게 딱 느껴지죠. 그죠? 이제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여류 사회학자가 쓴 내용에서 제가 기억이 하도 남아가지고, 그 결론이 뭐냐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오빠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언제고 다가갈 수 있는 이성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결론 딱 내리고 나면
어머님들 거기서 저 얘기 왜 한 거야 싶은 생각 드시는 게 맞죠? 그죠? 저 얘기 갑자기 왜 했어? 과정이 궁금한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기혼 여성인지 확인한 다음에, 최근에 이성 선배한테 통화한 적 있냐? 호칭을 뭐라고 했냐? 라고 이제 대답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옆에 남편이 있다면 호칭을 뭐라고 할 거냐?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림 나오시죠? 첫 번째는 오빠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선배라고 했어요. 그런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비교군, 대조군 설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타당한 형태의 결론에 도출하게 된 과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이걸 논문 쓰는 얘기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하면 불가능한 얘기냐?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엄청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소재를 잡았다는 호기심이 좀 재밌는 것 같고, 그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도 좀 재밌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얘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결과가 아닌 과정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죠? 몇 점 맞은 얘기가 아니라 누가 1등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과정에서 타당하냐 아니냐, 그리고 합리적으로 실제로 접근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새로운 입시의 핵심 주제가 두 개예요. 사실 어머님들께서는 영재고는 약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입이 좀 더 우선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는 영재고에 대한 갈망이 친구한테 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 두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찍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다원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두 가지예요. 이게 실제 영재고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또한 대입에 관련된 실제로 플랜을 기반으로 해석했을 때 학생들이 갖길 원하는 요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멘탈이 터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게 내용 자체가 어머님들이 딱 봤을 때 믿고 그냥 딱 맡기면 끝나겠다라는 형태의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학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부분, 또는 영재고에서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시잖아요. 자율동아리 쓰는 게 나는 없어지죠. 자소서 없어지죠. 자기추천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교사추천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애를 실제로 뭘 갖고 실제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지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맹점이 어디서 있냐면, 어머님들 자제분들 세특상 말고 딴 친구 세특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서로 교류하세요? 우리 애 세특상 이렇게 썼는데 넌 뭐라고 썼어? 안 하시죠? 우리 애 거밖에 모르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쓸 때 실제 다른 애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함수를 통해 구체적인 실생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창의성이 있음. 이런 거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시? 엄청 많은 애들한테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표현이라고 해석하기가 곤란하죠. 이런 내용이 자기 추천서에 들어가 있고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말만 써놓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통해서 실제로 파악하게 될 거냐? 경시 수상 실적도 빼잖아요. 맞죠? 뭘 통해서 실제로 파악을 하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탐구 이력이 있다면 그거를 해당 교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노출시켜라 에요. 포인트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상탈하고 노력하지 말고 그 대신에 그 내용을 선생님한테 실제로 노출시켜라. 과정을 노출시켜라. 그럼 선생님 소지를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모든 애들한테 플랫하게 쓰는 거는 선생님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뭔지 몰라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실제 자기주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능동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역량을 말하는 거 맞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핵심 쟁점 사항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실제로 어려운 얘기를 퍼뜨려 놓으면 우리 애가 K뭐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영재고 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대입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쟁점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대로 결론을 실제로 맺으면 시험 자체가 우선은 바뀌죠. 단답형에서 실제로 과정 중심형으로 표현한 형태로 바뀌어요. 수능도 바뀌게 되는 거는 내년부터 실제 연구를 시작할 거라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에 적합한 인재상을 반영할 수 있는 시험으로, 서술형 시험으로 대체하겠다, 수능을. 그러니까 실제 지금 시대상이라고 하면 정확히 뭐냐면 개념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실제로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창출해낼 거냐라는 표현이 포인트죠. 그 다음 논리성이 포인트죠. 아이디어도 좋은데 논리 정연하게 흐름을 실제로 만들고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는 거.
요 두 가지가 실제로 가장 큰 쟁점상인데, 사실 어머님들 독서 관련된 거 좀 관리해 주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 아이가 실제로 알아서 코스모스를 읽었어요. 책 아시죠? 코스모스 유명한 거. 어려워요. 그 책을 읽었어요. 아, 하이탑을 가르친 게 드디어 빛을 보나? 아니면,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사실은 되게 기특한 면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소화했느냐? 두 번째,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형태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갔느냐? 거기서 호기심까지 발전했느냐? 아니면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책을 읽은 목적성이 있느냐? 어떤 부분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보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맥락이 실제로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이 친구가 진행한 사고 과정은 전부 다가 노출이 안 돼 있게 돼요. 몰라요. 그냥 코스모스만 읽은 거예요. 실제 일반 사람들 읽기 힘든 뭐 책들,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에서 실제로 되게 뭐 어려운 책들을 실제로 읽어낸다든가 이런 게 대단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얘가 과연 무엇을 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옛날에 어머님들 송유근이라는 친구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영재 일기 같이 우리 언론에서 플레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텔레비에서.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 저 영재 아닌데? 일반 분량 맨 뒤에 있는 걸 읊더라고요. 생각이라고는 1도 없고, 써 있는 거 거의 내용 그대로예요. 뭐야, 재미없게. 그 읽어서 외웠니? 이런 형태가 실제로 표현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과정 중시형이라는 건 결과가 뭐가 나왔냐 보다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느냐.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그 여류 사회학자가 얘기했던 결과를, 과정을 봐야지 그 다음 과정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런 맥락을 일단 갖고 있는 형태로 입시가 조금 변환된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잡히냐? 그러면 이제 영재고랑 대입이랑 사실 똑같아요. 뭐냐면 정시하고 수시가 실제로 화두잖아요, 현재. 정시가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 반영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정부에서는 40%까지 유도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시를 누가 보고 수시를 누가 보냐에 대한 그림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제 어머님들이 영재고도 똑같아요. 같은 루트예요. 내신이 다 좋아야 영재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세 가지로 구분하면 돼요. 세특사항이 기재될 정도의 어떤 역량이 특출한 아이, 그런 소재들이 마련된 아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실한 아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 색깔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불성실한 아이. 세 가지가 있겠죠. 이 틀로 크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정시는 누가 가냐, 수시는 누가 가고, 일단 수시가 포인트인데, 수시에서는 특색 있는 실제로 내용들이 기재돼서 개인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 스타일의 아이들, 그러니까 특출한 아이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실한 아이 중에 일부, 이런 애들이 실제로 갈 거고,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실제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경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사실은 선택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정시로 실제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에서 실제로 불리하다라는 상태의 판정을 받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영재고도 똑같은데, 영재고 관련된 내신이 다 좋냐? 그렇진 않아요. 정확히 절반 기준으로 50% 아래쪽 중위권하고 중하위권, 그 다음 중상위권층, 요 라인의 일부가 내신이 상당히 좋아요. 그 상위권 애들은 오히려 내신 안 좋은 애가 있어요. 그럼 상위권은 뭐냐? 창의력 평가 문항이 실제로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접근도가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 표현을 쓰고 그 표현의 타당성을 검토받는 부분에서 우위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좀 안 좋아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 일단 봐야 돼요. 좋은 아이잖아요. 캠프에서 검토하는 거죠. 서울대는 실제로 구술 때 검토하는 거죠. 질문집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겠냐, 이런 타입의 아이에게는. 세특사항에 실제로 기재된 탐구 이력이 실제로 되게 두드러진 게 있는데, 이런 이력들을 갖고 있는 애들은 빈도수가 적은데? 한번 봐야겠다. 내신이 안 좋은데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세특사항이 좋다라는 거는 내신에서 실제로 절대적인 우위다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색깔이 있느냐를 포함하는 얘기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쟁점사항인데,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과학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실제 주변 학원들 보면은 탐구력 대회도 한다고 하고 막 따라갈 수가 있는데, 수학은 멘탈 터지죠. 탐구 주제 짠 친구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있으면 우수한 친구예요. 상당히 우수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소재 잡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관심도를 실제로 그 정도 가질 만큼 분석을 해서 자기 표현으로 옮기는 친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기가, 일단 소재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에 머무르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주되게 학원 다니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는 학원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탑 몇 바퀴 돌렸냐, 수상화 몇 바퀴 돌렸냐, 이런 꼴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림이 안 나오죠. 몇 바퀴 돌리면 창의력이 나오냐, 생각이 나오냐, 표현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성실한 아이 수준에 해당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어머님들 실제로 모신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준비한 플랜 중에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최상위권층에 대한 형태의 접근도가 실제로 상당히 좋은 학원이고 프리미엄 계열이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들이 실제로 저희가 첫 번째 드리는 그림은 뭐냐면 가장 베스트 라인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그림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실제로 말했던 용례들이 있지만, 그런 용례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을 저희는 사실 많이 배출해 왔어요. 각 학교, 영주학교마다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어머님들, 자제분한테 드리는 걸 1순위 목표로 던지는 거고, 물론 2순위, 3순위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는 아직 실제로 선두그룹이라고 보긴 힘든데 그 중간층에 적합한 커리큘럼은 없느냐, 그거는 이제 좀 조만간 던져질 거예요. 12월 정도 되면 던져질 거고,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실제로 10월 정도면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건 나중에 던질게요, 어머님. 오늘은 실제로 주된 게 이제 프리미엄 컨셉으로 가는 얘기를 중심으로 할게요. 근데 지금 세특성화 관련된 거 얘기가 중점이 됐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을 어머님들이 짚으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되게 호기심이 많다고 칠게요. 책도, 어머니 책 많이 봐야 돼요, 친구들. 학원 다니는 시간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은 책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서 왜 읽어야 되냐라는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호기심, 이것저것 같은 형태의 내용들 다르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영재관 선배 중에 일부는 그 진공관으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테레비 나왔어요, 이게. 세종영재고관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인데,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아이디어도 실제 어느 정도 나왔고. 자, 1번. 학교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어디 가야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경기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네 일반고? 이거 그림 밑으로 가면 실제 그림 안 나오죠? 그 돈 제가 내셔도 돼요. 그렇게 엄청 많이 드는 거 아니면 내셔도 되는데, 영재학교 가면 지원금 그냥 나와요. 학교에서. 설계만 실제 잘 돼 있으면. 두 번째, 친구들 있나요? 내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율동아리를 만들든 아니면 탐구 주제를 갖다 잡아서 연구를 하든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어디 있냐 했을 때, 경기, 그 다음 휘문, 그 다음 중동, 뭐 이런 데도 가장 1순위 라인이 영떨이죠. 사실 안 좋은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자기들끼리 해요.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 걔네들이 탐 먹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활동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용인외고 같은 경우도 용인외고 같은 경우도 그 학교에 실제로 들어간 친구들 중에 일부가 저희 쪽 라인에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율동아리 1기 만든 회장이 저희 쪽 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냐면 해본 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가 그쪽에도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실제로 세 번째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휘문고 얘기할게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실제로 짜낸 수학과학적 관심사를, 계획안을 짰는데 선생님 이게 좀 막혀요. 혹시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 답 없죠.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는 되게 뚜렷하게 나오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영재학교라는 메리트는 최상위권한테도 최상일 수밖에 없어요. 제약사항 하나 있어요. 의대, 약대, 치대 빼고. 의대, 약대, 치대는 그림 안 나와요. 이쪽으로 가면 그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뭐 필터링 관련된 제도를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입시에서 가장 쟁점 사항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호기심을 실제로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인데, 호기심이라는 것도 뭘 알아야 호기심을 갖죠. 그죠? 그러니까 교과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상을 배웠는데 수학적 호기심이 나온 그 케이스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논증이 빠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명 없이 그 오빠라는 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대상을 의미해라고 제가 툭 던지면 그걸 실제로 듣는 사람 믿어야 되나요? 설명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그걸 자기 생각화 시킬 수도 없죠.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자기 표현력, 쉽게 말해서. 그 문항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 표현력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또는 이제 그 친구들과 실제로 어떤 친구들이든 혼자든 어떤 결과물을 실제로 낼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역량. 요게 이제 핵심 쟁점 사항이 될 거다. 요런 부분인데, 사실 제일 교육에서 어려운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수학만 가르쳤을 때 실제로 애들이 호기심이 바로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어머님들,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어머님들도 사실은 대다수는 답내는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대다수는. 어디다 써먹는지가 실제로 잘 애매하고. 근데 이제 그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는 형태를 표현으로 실제로 옮겼을 때 친구들이 뭘 배우게 되냐면 언어로서의 수학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교를 해서 쉽게 이해하자면 정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얘의 공통점은 언어라는 거예요. 정보하고 영어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내용이 있는 걸 전제하에,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다는 거 전제하에 그걸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그죠? 근데 수학은 뭐냐면 그 내용을 어떻게 짜는 게 좋겠냐라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 논리, 책을 실제로 많이 읽어도 뭐 논리력이 는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개인차에 의존해요. 왜냐하면 코스모스 읽어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냐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논리라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논리에 대한 교육안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논리에 대한 교육안이 실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학원도 사실은 그 교재를 일부러 실제로 학생들한테 학습용으로 실제 제작을 했어요, 다. 왜? 그 부분이 없으면 수학적 논증이라는 게 안 만들어지는데 논리를 어렵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머니도 걷다 제가 사례로 나중에 넣어놨으니까 논리훈련이라는 그 장에 보시면 거기에 실제로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런 타입의 문제로 연습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한 100개 가까이가 있는데 뭐 그런 형태가 실제로 연습돼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증명을 통한 표현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어머님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시 하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는 실제 경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진짜 완전 경시다. 경시는 얘는 날아다닌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대부분 다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평기할 정도만 가도 애들 멘탈 터지는 거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관심 없으셔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중등을 하고 나서 평면기하 아이디어라는 책을 실제로 보긴 한다. 근데 그 책 할 때 애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한 바퀴 더 돌리고 실제로 몇 바퀴 더 돌리면서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경시가 상당히 불친절했어요. 애들 구미에 맞지는 않는데 수요자층이 몰리다 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한 형태의 경시. 다시 말하면 논증이란 단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쫙 포맷에 맞는 형태 그림에서 어쨌든 이건 네가 받아먹을 수 있어야 돼. 권위적인 형태 그림으로 이제 그래 따라가는 애들은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애들은 힘들지만 해야 된다니까 또 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사실은 폐해 중에 하나였고, 결과적으로 그럼 얻어낸 게 있느냐? 버티고 났을 때 얻어낸 게 없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죠,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안 했다. 표현의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키워드예요, 키워드. 실제로 영어에서는 단어들이 핵심적인 상황이 되고요. 수학에서는 키워드라는 요소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 개념, 정리, 막 이런 표현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아이들이긴 한데, 이런 아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하고 비슷한 형태의 학습 방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형태냐면 영어 단어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글쓰기 시키는 학원 본 적 있으세요? 야, 단어 2만 개 외웠어. 글 쓰자. 이런 어머니 안 버리실 거 아니에요. 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 어렸을 때 애들 파닉스 시키셨죠? 왜 굳이 시켰어요? 단위 여러 가지 실제로 똑같은 발음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표현 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가 실제로 좀 빠르게 되기 위한, 쉽게 말하면 원자 단위로 끊어서 실제로 제시하는 형태를 통해서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게 실제로 교육적인 의미를 갖게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수학 같은 경우도 그 공통적인 요소에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이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종합 문제, 실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머님 자제분들 수학 점수 좋은 애들한테 문제 설명해 보라 그러세요. 다 아는 걸 뭐하러 설명해,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몰라, 귀찮아. 대부분 다 표현하기를 기피하는데, 표현하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 표현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걔네들한테 시키니까 못하죠. 뭐가 단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제 영어로 갖다 교육한다 그러면 영어 단어가 있으면 용례들을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로 저기요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기요. 사실 우리는 용례가 많기 때문에 생각이 금방 나요. 저기요 그러면 보통은 음식점 같은 데서 저기요죠. 그죠? 저기요 해서 사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요는 화내는 거잖아요. 왜 이러시냐고. 그죠? 근데 또 같은 저기요도 사실은 저기요 손 살짝 들고, 그러니까 원래 상대방이 알아보게 하려면 이렇게 손 높이 들어야 되잖아. 저기요 도도함의 상징이죠.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이런 용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표현을 담고 있는지가 금방 인지가 되는 것처럼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용례들이 문제로 실제로 머릿속에 흐름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표현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증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설명을 만드는 방식이 연결이 실제 돼서 결국에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게 근접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일단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학원가에 갖고 있는 어떤 불친절함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못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계속해서 실제로 실험 때 올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 꼭 편기가 아니어도 교육 과정상에서 표현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포인트는 저희 두 가지로 잡았거든요. 첫 번째, 모티베이션. 재밌냐. 이런 문제상이 재밌냐. 물론 이거는 일반 교육 과정에서는 일부밖에 못 쓰이고요. 영재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게,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 얘기랑 연결되지만,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적인 어떤 표현력을 담는다에 가장 맥시멀급 학생들은 영재고 반경을 거친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저희도 그 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그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표현이 가능해야 일단 이 정도가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필터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선 친구들이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실제로 만드는 단계를 일단은 마련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실제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표현력에 대한 부분을 그 설령 우리 아이가 실제로 일반고를 간다 치더라도 내신에서 실제로 단단함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동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중동고라든지 경기고 같은 경우는 수학 내신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어렵기로 좀 이름이 나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도. 이제 그때 이제 시험 자체가 폐지될 거냐, 자유학기제로 완전히 돌아설 거냐,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단함도 분명히 요구는 하시겠지만, 그것도 학원에서 실제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실제로 대비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자유학기제 때 강화될 수 있는 세특사항에서 실제로 자기의 개성을 실을 수 있는 형태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면, 결국에는 1단계는 표현력을 갖는 거, 논리력과 표현력을 갖는 거죠. 공통의 언어로 실제로 공유할 수 있는 표현을 갖는 거. 마치 영어로 실제 얘기할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하듯이.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거기다 실제로 담아서 모방을 넘어서 이제 창조의 단계로 실제로 들어서는 그림 만드는 거. 이런 게 실제로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어떤 아이들은 사실은 관심도가 사실 꼭 수학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사실은 몰입도가 그 정도 안 나오고 다른 영역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도.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영재고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영재고 입시에서 권역별로, 올해부터 이제 한 학교만 볼 수 있게 됐죠, 영재학교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학교만 딱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내년 되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권역별 지원 체제. 쉽게 말해서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만 뭐 수도권이 지원할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광주 권역, 그러니까 전라도 권역은 광주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된다든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형태도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영재학교 문턱은 쉬운 문턱은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도 똑같은 형태 양상이 나타나겠죠. 개성을 실어서 특출난 아이들, 상대방한테 던질 수 있을 만큼 강한 아이들은 영재고 쪽에서 실제로 진행하려고 할 거고, 성실한 아이들, 내신 관리 잘하고 선생님한테 인정 잘 받는 아이들은 실험적으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개런티가 안 되니까. 그런 기준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림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림이에요. 어머님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도 나올 그림이 잘 아니죠. 좀 약간 전문가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 과정상에서 필터링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거치는 과정에서 선행도 하고 약한 부분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창의적인 형태의 실제로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친구가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걸 실제 필터링을 거쳐줘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애가 사실은 가끔 실제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배웠던 걸 따라하는 수준에서 그냥 쭉 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걔가 문제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욕심이 적은 거죠. 수학 쪽에서는 특히나. 그런 애를 영재고에 실제로 굳이 몰아붙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걔는 좀 더 상위 학교에 진학을 해서 영재고가 아닌 상위 학교에 진학해서 또 자기 잘하는 역량을 다른 식으로 펼쳐나갈 수도 있는 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필터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가 집단이 맡아야 돼요. 걔네를. 선행부터 시작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필터링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고등 뭐 깊은 생각 같은 학원 가서 수학 맡기면서 우리 영재고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 물어보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차피 모를 거라고 예상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핵심 필터링 시스템의 가장 핵심인 내용 같고 강사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거. 근데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왜 그 부분에서 이제 왜 그 뭐랄까 필터링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자신 있게 붙이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제도적으로 영재고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실험대를 학생들하고 공유를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논리훈련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교과 과정에도 논리라는 형태의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지의 과정을 좀 짚는 작업도 실제로 시행하는데 이런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안 만들어요. 시장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그 커리큘럼이.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요소들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독서 토론에 관련된 건데 물론 독서 토론하고 많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수학 과학적 확장성이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너지를 상대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그걸 맡는 선생들이 되게 젊어요. 영재고 졸업하고 실제로 아주 오래되지 않은 선배들이에요. 다 저희 학원 출신이고. 그 선배들이 어떤 롤모델로 실제로 그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했는지 저희 교재 내용 목차 다 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시로 수업 운영했던 수업 안도 실제로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걸 보여드렸냐면 학생들은 자극이 필요해요. 수학학원이라고 수학만 하는 형태로 가는 건 더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 생각도. 수학에서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건 로직이기 때문에 결국에 현실감 있는 로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재원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지나가다가 친구가 널 딱 불러서 너 바보 같아. 너 어떻게 반응할래? 그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이제 당황해요. 그리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얘기를 해요. 저도 욕하면 되죠. 이런 반응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수학적인 형태의 알고리즘이 좀 들어간 친구는 그 얘기부터 해요. 걔가 생각하는 바보가 뭔지는 물어봐야죠. 정의부터 물어봐야죠. 상대방이 주장하면 거기다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정의부터 물어봐야죠. 그게 수학적인 알고리즘 현실화된 부분이겠죠. 아까 어머님 정치 얘기도 사실은 수학 잘하는 애가 오히려 그거 기억 잘하고 표현 잘해요. 왜냐하면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따지는 연습과 그 다음에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비교 대조를 하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어머님 사실은 고등과정에서 실제로 예전에 배웠던 거랑 비교했을 때 저게 가능해라고 생각이 드시죠?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면 고등과정, 기존 고등과정에선 표현력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 선생님 앞에서 실제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하고 설명을 실제 했던 이력이 기억에 실제로 많이 남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쟁점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배우고 그게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듯이 표현이라는 것도 수학적 표현도 수학적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제도 중에서 메스톡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배웠던 거 오늘 과제가 이거다 그러면 과제 중에 하나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발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직접 해요. 표현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역량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해서 친구들이 키워드 추출력이 되는지 아니면 연결고리를 만드는 표현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실제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좀 더 실제로 연습을 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실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되게 자신감을 얻어요. 한 두 번, 세 번 동안은 제가 거의 막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 때문에 아니지. 그러니까 말은 사실 부드럽게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건 아니지 찐따야 막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가잖아요. 비판을 막 하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그 표현에서 개선 일어나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는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잘했어. 표현 좋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실제로 표현이 됐고 이렇게 돼서 좋아.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이제 획득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 영역들이 하나로 이제 그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저희 그 하이브리드 반이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경시반도 있어요. 경시반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KMO 2차 수상 실적이 전원 수상 실적이긴 한데 그런 이력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경시는 모든 애들이 실제로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저희도. 그러면 선행이라는 부분에서 수원수투는 필수적이죠. 미적을 할 거냐 말 거냐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수원수투에 대한 것도 어떻게 실제로 꼼꼼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맥락을 잡아놨고 두 번째는 경시에 대한 것도 너무 실제로 텀이 짧은 형태에서 밀지 말자. 텀을 실제로 2배로 늘리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완화된 형태의 실제로 수업안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 나중에 영재고 할지 아닐지 모르는 부분을 위해서 교과 창의를 실제 탑재해서 그 부분에서 친구들이 학습 과정상에서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키워드 추출하는 거라든지 증명을 하는 거라든지 비슷한 문항을 묶어서 왜 같은지 판단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스톡 자기 표현으로 연결시키는 것까지 쭉 연결시키는 그림을 통하면 어머님들께서도 대충 예상되시겠지만 저희가 판별하는 거에 대한 합리성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과정평가에서 저희가 실제로 상당히 선두그룹이에요. 국내에선 최고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 자제분들이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선행 쪽으로 차라리 빼는 게 난지 아니면 향후에 실제로 경시 쪽으로 사실 이미 가동된 반에서 일부 학생은 지가 경시를 하겠다고 실제 다음 텀에 경시반으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재밌는 거예요, 걔는.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걔네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가도 좀 더 부담스럽기보다는 그 상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형태가 학생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나와요. 학부모님하고도 조율이 하지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필터링 시스템이죠. 거기다가 경시를 하게 되면 놓치는 게 있죠, 어머님. 교과 과정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경시했을 때 중등 빵꾸 나거나 특히 이제 사실은 수화 쪽이 빵꾸가 많이 나죠, 일반적으로. 수화 쪽은 엄청나게 빵꾸가 나요, 보통은. 고등학교 가서 어떡하지? 우리가 실제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고등 과정에서 이렇게 빵꾸가 나면 어떻게 들으신 적 있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걸 위한 실제로 보완책을 저희가 이미 가동시켰어요. DMP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동시켜서 문제점을 실제로 추출해내고 그걸 보완하는 형태의 체계를 다 만들어 놨어요. 뭐 실제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저희 과정 내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완벽한 대안책을 일단 갖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필해서 어머님들 납득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라서 내용을 일단 담아 놓은 거예요. 어머님 그 책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려는 아이들은 자기 표현력이 실제로 두드러지고 두 번째는 영재고 과정 아까 창의 쪽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 친구 어머님이 자제분이 워낙 유명했던 애거든요. 걔 동생인데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선생님한테 세특상에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소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첫째 저희한테 수업 들어서 창의석에서 실제로 다루는 주제들 중에 변종된 형태나 아니면 실제로 그거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추출해서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고. 실제 최악의 경우는 창의성 문제를 그냥 갖다가 실제로 선생님하고 같이 어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 이런 거 고민해 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연결되는 거 가져가서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봤는데 봐주세요. 인정받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세특사항에서 강점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치를 실제로 갖고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도 좀 어드밴티지가 크겠죠,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랑 좀 다르게 중학교는 전문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좀 적어요. 예를 들면 아까 여류사회학자가 연구했던 주제를 영재고 자소서에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똑똑하잖아요. 수학과학으로 어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가능성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는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한 전문성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림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학한 학과가 수학과인데 여류사회학자가 했던 주제를 갖고 연구해가지고 들이민다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죠. 연관된 주제를 던져야죠. 곧 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좀 더 전문화된 형태의 내용이 담겨지려면 그거에 대한 롤모델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형태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제로 어머님들은 단지 이제 그 선행과 실제로 경시 브릿지라는 형태를 맡겼을 뿐인데 그런 역량들이 실제로 발현돼서 나오는 아이들로 만드는 과정. 그걸 저희가 실제로 가장 큰 지향점을 갖고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제 더 발전시키려고 지금 현재 그 구상한 어머니들한테 던져드리는 거고 사실 이미 가동되고 있긴 해요. 그리고 경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확정적인 분들은 진행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관심 있고 재능이 있고 재밌어 한다. 그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시 해야 되나? 너 수학 이런 거 좀 어렵다는데 해보고 싶어? 모르겠어. 아니면 애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주변 엄마들 얘기 들으니까 얘가 가면 멘탈 터질 것 같아. 이걸 보내야 되나?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결론부터 밀어넣는 건 답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경시하자 일단 해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선행하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준반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 학원이냐? 선생들이 갖고 있는 일단 전문성 때문이에요. 영재고 쪽에서 실제로 그림을 짜고 운영해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한테 어떤 요소들이 좀 더 탑재되는 게 좋겠다에 대한 그 수업 질적인 측면이나 판단 측면에서 우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머님들께 일단 저희가 그림으로 던져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얘기를 실제로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긴 얘기라서 많은 얘기들, 즉 대입 관련된 거는 Q&A로 제가 교재에 실어놨고요. 프린트물에. 그 다음에 영재고 관련된 것도 Q&A 실어놨고 각각에 해당되는 모델들을 어머님들께서 사실 그림으로는 저희가 준비를 좀 못했어요. 거기엔 보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구나라는 것 정도는 최소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게 사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료 참고하시고요. 파트 1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한번 줘볼까 해요. 일단 두 번째는 장세욱 원장님 모실 거니까 나오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저도 어머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예, FIT에서 부원장 맡고 있는 장세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부에서 원장님이 이제 바뀐 입시안이랑 영재고 입시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기 오시는 어머님들이 대부분 중1, 초6, 초5, 고 학생들도 학부모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경시반 및 의준반, 선행반 프로그램하고 좀 있으면 다가오는 겨울방학 시즌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좀 각 단계에 맞는 반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요거는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어머님들이 인터넷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요것도 이제 이미 나눠드린 배포물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 요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경시반 정규 프로그램인데 저희 현재 경시반은 입문반하고 그 다음에 입문 과정을 끝낸 PGT A3반, A3반, A2반, A1반 이렇게 네 반 체제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PGT A1반은 이제 가장 경시 이력도 길고 중급 이상의 이론들을 끝낸 반들이죠. 그러니까 경시반에서 제일 상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시반 기본적으로 시간표는 월수금 주 3일 수업이에요. 그리고 5시 반부터 10시까지 해서 한 교시가 80분이고요. 어머님들도 익숙하시겠지만 경시가 대정기조 2시간씩이고 매주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테스트 시간에 아까 원장님도 소개하셨던 DMP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경시 공부를 한다고 치면 사실 수상하나 중등은 다 마스터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애는 그건 다 마스터됐으니까 경시 공부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좀 구멍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 수상화를 당연히
마스터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면 수상화 기반이 약해서 이해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중등 기하에서 배웠던 그림을 보는 눈이라든지 뭐 닮은 관계라든지 합동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같이 테스트 시간에 병행을 해서 저희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고요. PT A1반은 그래서 KMO 1차 이론을 거의 이제 고급 단계, 2차랑 조금 병합된 1.5차라고 보통 대치동에서 표현하는데, 1.5차 이론, 그다음 심화 문제를 주로 다루는, KMO,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형태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점수 배점도 달라졌지만, 작년까지 기준으로 하면 6점급 수준의 문제들이 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PT A2반은 이제 중급 단계, 그래서 역시 비슷하게, 다만, 이론 심화가 5점급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A3는 이제 PT B반이라고 입문 이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시 초급 단계로 들어가는 반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오버뷰를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올해 이제 KMO 시장에 대한 어머님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시게 되고, 특히나 온라인 시험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정부 안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늘어난 부분,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 어머님들이 오히려 선행 쪽에 무게중심을 더 생각하시거나 KMO를 완전 올인해서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어머님들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에 저희도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 경시반에서 제일 주안을 두고 계획한 반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반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격 반 명칭에서 드러나지만 좀 혼용적인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12월 초에 개강을 하게 되는 경시 입문 단계이면서 이제 수원 하이브리드 반입니다. 그래서 개강은 12월 2일 날 하게 되는데, 교과 내용이 이제 수원을 월수금 매번 한 교씩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시 입문 이론을 주당 대수 정수 기하 조합해서 한 시간씩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 원장님이 담당하시는 교과 창의.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창의 수학적인, 그러니까 보통 창의 수학하면 어머님들이 재치동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접하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이 교과 창의는 아이들이 이 입문 단계에서 그 이전에 배웠던 수상화나 중등 기하 또는 중등 대수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증명적인 거나 논증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는 그냥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만 설명했던 방법을 다른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솔루션 1, 2, 3, 4 심지어는 6, 7개까지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시도를 해본다거나,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중등 또는 수상화적인 개념을 수학적으로 재해석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경시 입문을 하면서 이제 경시라는 게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또 수학이라는 재미적인 요소에서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저희 학원만의 좀 차별화된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일단 3개월간 교재는 수원 실력 정석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KMO 이론 입문 과정이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경시 입문 과정은 보통 3개월에 끝나는데 저희는 이게 텀을 좀 길게 잡았죠. 왜냐하면 수원 선행을 같이 심화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수원 진행하시는 분들도 다 경시나 영재반 수업 진행하셨던 이력들이 있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파트 1에서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셨던 영재 필터링,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KMO를 계속 진행하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영재고까지 도전해 보는 게 타당할지, 이런 필터링 프로그램,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이나 앞으로 이런 성향인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 맵을 잡아서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판단해 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친구들이 3개월 과정을 끝내면 내년 3월에 투 하이브리드 반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그러면 요 수원을 마치고, 여기 오타네요. 수원을 끝내고 이제 수투로 진행되고, 교재는 수투 실력 정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 1에서 했던 KMO 입문 이론을 다시 한 파트 2에서 대전 기조 또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경시 입문하게 된 수원 하이브리드 반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반은 이제 기존에 이제 수원 하이브리드로 반으로 진행했던 반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이번 12월 달부터는 수투 하이브리드 반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은 이제 경시 입문 이론들은 다 마친 단계예요. 사실 초급 이상 중급 단계의 경시 이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수투 실력 정석을 기반해서 3개월간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 벌써 저희 3개월 전부터 시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번 이제 12월 달에 경시 입문하려는 친구들한테 다시 적용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반이다 하는 거고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 커리큘럼 진행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경시반에서 단계별로 이게 난이도거든요. 1, 2, 3단계 이제 난이도인데. 그래서 각 과목별로 취약한 학생들을 이런 주제들로 이제 보완 과제를 진행한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연간 일정을 한번 보시면 뭐 내년에도 KMO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를 기준으로 뭐 5월 정도에 본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12월, 1월, 2월 겨울방학 기간까지 이렇게 A1, A3는 뭐 거의 이제 경시가 주축이 되는 반이고 아까 그다음에 수원 하이브리드 반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파트 1까지 진행되고요. 물론 이제 이때 특강 같은 것도 기획이 돼 있어요. 특강 프로그램 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3, 4, 5월에 뭐 파이널이다라는 기간으로 해서 이때는 이제 실전 문제 위주로 월수금은 KMO 기출 기반의 어떤 실전 문제들을 풀고 뭐 화목에는 또 이제 문풀 중심의 실전반이 운영이 될 생각이고요. 그다음 뭐 이제 만약 이때 중2 이때 중2가 지금 현 중1인 학생들은 뭐 요 시점 KMO 끝나고서 이제 영재반으로 편입이 될지 아니면 뭐 나는 굳이 영재고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 선행을 좀 더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반에서 뭐 미적분까지도 준비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초5나 초6이면 이때 뭐 성과가 나오면 2차 준비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보다 더 높은 단계의 상위반에서 경시 이론을 더 진행하는 반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5월 KMO는 뭐 사실 입문 이론 마친 상태에서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겠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시반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는 뭐 선행을 계속 진행하거나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요게 이제 연간 일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진행 중인 반은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까지. 그다음에 그래서 뭐 전체적인 단계 흐름도 저희 학원에 그래서 뭐 중등 과정에 뭐 마치 시작한다면 그래서 중등 과정 마치고 2지상 2제 이게 수상하 단계고요. 이 수상하를 마친 학생들이 이제 경시 입문하면서 수원 하이브리드 반,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수투 하이브리드 반까지 해서 경시 입문 단계가 끝나고요. 이제 여기서 필터링을 통해서 경시 쪽을 공부해봐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 하는 친구들은 이제 PGT A3, A2, A1까지. 물론 이 중간 단계에서 학년이 차는 아이들은 영재반에 편입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난 여기서 좀 선행을 더 중심을 두겠다. 경시는 그냥 라이트하게 가겠다. 뭐 교과 창이랑 기반이 돼서 미적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전체적인 개괄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 입반 테스트는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소개 정도로. 그래서 시간은 2시간이고요. 예. 그래서 각 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 뭐 이건 필요하시면 아마 나눠드린 내용 자료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입반 테스트 평가 항목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평가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시 입문반 같은 경우 뭐 12월 달 이제 시작되는 반은 수상화 내용이 16문항 들어가고요. 이런 내용들은 수상화 전반적으로 내용에서 제일 압축적인 핵심적인 주제들이고 그다음에 중등기하도 따로 테스트를 봅니다. 수상화에서 중등기하를 다루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중등기하 8문항 뭐 중등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합동이라든지 닮음이라든지 피타고라스, 삼각비, 원 이런 것들이 시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따로 봐요. 물론 수하에 조합이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이 경우의 수 기본 개념으로 해서 조합 6문항을 또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입문반, 수원 하이브리드 반, 입반 테스트 항목이고요.
뭐 PT A3 이하는 단계별로 그냥 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수 5문항, 그 다음에 정수 5문항. 뭐 KMO에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 5문항, 그 다음에 조합 5문항에서 총 20문항을 2시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커트라인에 부합되는 아이들을 이제 입반하게 되고요. 만약 커트라인에서 조금 부족하면 저희가 사실 문항을 이렇게 자세하게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입반 테스트를 보고 나서 합격이다, 입반이다, 불합격이다, 못 들어온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문항별로 저희가 항목을 다 분석을 해놨고 이것을 못 푼 아이들은 뭐가 취약한지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럼 만약에 진짜 기준이 뭐 안 돼서 조금 부족해서 커트를 통과 못했다 그러면 대안까지 알려드려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강 같은 것도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서 공부를 해야 아이가 좀 그 약점 부분이 커버될 거다라는 건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의즘반이라고 하시면 이제 어머니 거의 선행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상화 그래서 지금 수상은 교재가 기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화목 주 이틀로 해서 1교시 80분에서 3교시로 진행되고 개강일은 12월 1일 날 개강됩니다. 그래서 3개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반이 있고요. 실력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조금 부담 없이 라이트하게 좀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걸 충실히 가고 싶다면 기본 정석반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실력반은 그래도 수상화 한두 번 정도 돌려봤다. 근데 아직 수상화가 조금 정립이 안 되는 것 같다면 실력 교재로 진행되는 실력반이고요. 역시 같은 시간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초이스를 어머님들한테 마련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화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진행되는 반, 실력으로 진행되는 반 2반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요리 좀 달라요. 월수금이고 시간도 좀 다르죠. 아까 요거는 5시 반부터 10시까지 해서 4시간 반에 3교시 진행되는데 수하반은 월수금 3일로 진행되지만 4시부터 7시, 7시부터 10시 2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교시 80분에서 2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당 6교시는 동일한데 이런 차이가 있고 역시 12월 2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요일이.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체계적인 보안 과제 시스템이 있다. 뭐 아무래도 설명회니까 저희도 학원 자랑 좀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안 과제 문제 푸는 레벨별로 저희가 거의 뭐 지금 7레벨까지 있죠. 그래서 문제 풀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고 아이들의 맞게 단계에 맞게 계속 그 단계에 맞게 이런 보안 과제를 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채점 및 오답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역시 입반 테스트는 이지 상반은 중등 전과정에서 90분 보고요. 이지 하반은 중등 기하와 수상 포함해서 30문항을 봅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진행되고요. 역시 입반 테스트 항목은 어머님들 참고하시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역시 이 항목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자세한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요. 뭐가 부족하고 뭐에서 득점을 받았는지 또 뭐가 부족하면 뭘 보완해야 될지를 피드백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학년별로 평가 항목을 구분해 본 거고요. 중등 기하에서. 이지 하반은 이제 수상 내용이 주가 되니까 수상에서의 평가 항목들이 되고요. 그래서 입반 테스트 문항별로 다 번호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에 따라 바로 어머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 위로 가야죠. 그다음에 이 DMP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시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기초되는 그 선행 이수 과정에 대해서 이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는 일명 뭐 대치동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저 공부 많이 했어요. 뭐 경시도 뭐 1년 정도 가까이 했고 수상한 좀 뭐 3-4번 돌렸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보면 의외로 어떤 어떤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문항들을 풀어보라고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과 선행하고 KM 어떤 영재고까지도 이게 확장이 되는데 사실 중등기하고 수상화는 이 모든 과정에서 거의 핵심 코어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학습 선행 배경의 베이스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저희 학원 아이들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대치동에 있는 모든 학원 안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발빠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피드백 과정을 하냐.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상화 대수, 그다음에 중등기하, 수상화 조합 해서 영역당 5문제, 총 15문제를 테스트 시간 40분 시험을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커트를 정해요. 그래서 커트를 통과한 친구들은 오답을 시키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항 개념 설명하고 풀이를 해주고 이제 커트가 통과가 안 된 친구들은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재시험은 총 2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재시험을 그 정규 시험 커트라인보다 한 문항이 더 맞아야 돼요. 재시는. 그래서 재시험을 통해서 1차 통과 못하면 다시 1차에 대해서 핵심 개념 설명 풀이해주고 2차까지 진행해서 결국은 통과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뭐 평가 내용은 너무 자세하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혹시 자료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회차별로. 그래서 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차시, 2차시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관련 문항으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등기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등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이라든지 도형의 닮음, 그다음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 아이들이 특정 부분에서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던 거예요. 보시면 의외로 피타고라스랑 삼각비 이 부분 아이들이 많이 못 풀더라고요. 사실 피타고라스가 원래 중3 과정이었는데 올해부터인가 아마 중2 2학년 2학기로 내려왔고 사실 삼각비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랑 삼각비는 거의 이제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게 실제 문제화돼서 풀려고 그러면 암만 해도 경시 KMO 때 사실 KMO 문제 풀면서 피타고라스나 삼각비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머릿속의 지식이지만 실제 그 많은 대치동에서 경시 기하 문제 보면 사실 노골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나 삼각비만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고 뭐 흔히 뭐 체바나 메넬라우스 그 이상의 이제 KMO 경시 이론들이 들어가서 풀다 보니까 아마 이 가장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연습이 오히려 감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수상화 조합도 마찬가지고. 조합은 사실 아이들이 경우의 수 이런 것, 뭐, KMO 들어와서도 어려워하는 과목이긴 한데, 가장 못하는 것들이 특히 이런 대진표를 작성한다거나, 조나누기. 사실 조나누기 문제는 올해 KMO 빼고, 작년, 재작년 거의 3년 연속으로 KMO 4점급 문항에서 3년 연속인가 나왔어요. 조나누기가 조합에서. 뭐 예를 들어서 8명이 있는데 특정한 몇 명으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게 되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상당히 낮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캐치해서 집중 연습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건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취약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대안 프로그램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정규 수업 안에서의 개념 설명 및 오답으로도 진행이 되지만 이제 그걸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특강을 위해서 뭐 일요일 날 지금 1시부터 4시까지 수상화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상화 과정은 상당히 뭐 경시가 됐든 영재고까지 진행됐든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 기반이 되든 뭐 가장 핵심적인 코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DMP 과정에서 드러난 아이들의 정답률 낮은 부분, 약점 부분 이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지금 8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11월 15일 날 개강했으니까 이번 일요일이 2회차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중등 교과 기하, 중등 실전 기하. 이거 박헌수 선생님이 진행하고 계신데 사실 뭐 지금 이걸 수강하는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이 특강을 통해서 저희 정규반에 유입하게 되는 친구들도 지금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어머님들의 반응성이 좋은 수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 교과 기하는 이제 주로 내신 중에서 심화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등 기하 어떻게 보면 기본을 잡아주는 수업이고 실전 기하는 이제 내용은 아는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융합시키거나 통합한 문제. 응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약점 있는 친구들을 연습시키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중상 특강. 여기 지금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그다음 오빈드 기하조합 특강은 사실 요거는 이제 경시 입문 이론 정도 마친 친구들이
좀 들을 만한 건 저랑 이제 유일한 원장님이 기하를 진행하시고 제가 조합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요건 이제 키워드화된 교재고 거기 아마 배포문에도 나왔지만 어떤 문제 나열식이 아니고 하나의 키워드 주제를 잡아서 거기에서 다양하게 파생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런 단계로 풀어나간다. 어떤 사고의 확장 단계로 교재가 편제돼 있어서 딱딱한 그냥 문제 나열식 형식 교재랑은 좀 편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재고 진입하기 위한 브릿지 성격의 수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인데 이제 겨울방학 특강 진행하면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머님들이 정규는 정규대로 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방학이라고 오전부터 나 한 12시쯤에 학원 나와가지고 또 따로 3교시 정도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규 숙제 해야죠. 특강 숙제 해야죠. 또 뭐 수학만 다니나요? 또 여기서 뭐 과학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국어 영어 다니다 보면 사실 겨울방학 때 너무 많아요, 양이. 솔직히 저희들이 아이들 하는 거 봐도. 그러니까 특강을 특강대로만 진행하면 그냥 진도만 나가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진행 방식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올해는 아예 틀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 여기 개념적으로 설명을 보여드리지만 과제 부담 제로를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정규 수업 숙제도 많은데 특강 수업이 과제로 부담되면 아이들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날 수업에 대한 이해도 확인을 거의 시간표 예시 보시면 이제 미션 수업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3교시가. 미션 수업. 그러니까 1, 2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및 피드백이 반영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3교시는. 그래서 그때 그날 수업에 대한 복습 및 연관 심한 문제 유형까지 정리하도록.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성취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들은 심한 문제 더 던져줘요. 3교시 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연관된 이런 유형 문제 풀어봐까지 하고 약간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3교시 때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모르는지. 그러니까 되게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하러 오면 아이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러면 이 문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가 있고 그럼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 줘야 돼? 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논리 전개가 여기까지 된다는 건 이해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안 되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질문의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고민의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 그 후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해결이 근접한 아이들이에요. 그 막힌 부분만 뚫어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 3교시가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아이들이 뭐 어느 부분에서 막히고 어느 부분을 네가 모르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걸 이제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 같이 하시면서 그걸 이제 미션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특강이 진행된다 하는 거고요. 이런 수업안은 차후에 만약 영재고까지 생각하신다면 영재고 앞으로 이제 면접이랑 캠프가 중요시 된다는 건 거의 변화된 입시안에 어머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걸 지금부터 이제 훈련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다 끼겠어요? 자기 표현력이라든지 캠프 때 발표도 잘하고 말 잘하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안 닦여집니다. 지금 단계부터 모든 수학적인 공부를 할 때 녹아 들어가야 돼서 이런 효과까지도 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은 뭐 거기 배포물에도 자세하게 실려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PGT A1반, A2반, A3반 월수금 오전 1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이러한 주제로 진행된다.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맞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A1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단계, A2는 중급 단계, A3는 초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인문 이론 정도 마친 친구들.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강에서도 선행과 같이 하이브리드 성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전 기조의 내용과 그다음에 수원 또는 단 단계에 따라서 수상화 심화 내용을 같이 짚고 가요. 겨울방학 때. 뭐 그다음에 인문반, 수원 하이브리드반, 그다음에 교과과정반 역시 비슷한 컨셉이죠. 시간 역시 동일하고요. 월수금. 그다음에 뭐 시간표는 예시를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요거 신경 쓴 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일정 빠듯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 요일이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거 꼭 듣고 싶다. 그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짰어요. 예를 들어서 뭐 A1반을 예를 들면 대수기하 정수조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 심화는 나는 뭐 패스를 하겠다 하면 월금 아니면 나는 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 사실 뭐 요 수요일 날 그래서 사실 요일별로 과목을 분리를 해놨다는 거죠. 뭐 사실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선행 부분은 한 요일로 다 집중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행 부분만 어떤 선택도를 높이고 싶다 하면 그 요일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예시도 어머님들 드러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요일 특강 프로그램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중등 교과기하, 중등 실전기하. 여기 이제 오후 7시부터 10시, 그다음 4시부터 7시. 박권 선생님 진행하시고요. 개강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2회차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상화 마스터, 그다음 지중상 역시나 지난주 일요일 날 개강해서 진행된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이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학생 관리, 상담 관리 이런 것들 사실 뭐 관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과제 체크 저희는 이제 주 단위로 월수금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복습 예습 상태라든지 또는 보완 과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학생별로 어머님들한테 이걸 이제 플러스 통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과제 수행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플러스톡을 활용해서 어머님들하고 1대1 소통하는데 플러스톡은 이제 어머님들하고 그 담임 선생님하고 오로지 1대1 채널입니다. 다른 분들이 개입 못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이시죠, 이 어머님은. 질문을 하시면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또 1번, 2번, 3번 이렇게 답변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유선 상담보다 좋은 점은 이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떤 내용으로 이 시기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고, 그래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가 이제 항상 보관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 재원생이 되시면 바로 이제 이런 QR코드를 등록하셔서 플러스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게 된다. 요건 이제 저희 강사진 소개니까 한번 저희 원장님 이하 주로 창의수학, 그 다음 기하 쪽 많이 하시고요. 저는 창의수학하고 조합 쪽. 저희 최상선 부사님은 기하, 대수. 저희 박기호 영재팀장은 해석, 그 다음에 경시 쪽에서 정수, 영재반 가고반 총괄을 맡고 있고, 아까 그 중등기하 특강하시는 박훈 선생님이 이제 영재반, 경시반, 기하 쪽, 그 다음에 선행 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선행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경시반, 영재반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